자, 133쪽 세율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율이다 그랬으면은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왜 이거는 쌀까? 왜 이거는 비쌀까? 이렇게 이해해서 접근하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배우면 좋으냐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공짜로 받는 것부터 할까요? 돈 주고 사오는 것부터 먼저 할까요? 내 맘대로 해요? 그럼 돈 주고 사오는 것부터 먼저 해보죠. 매매. 유상승계가 되겠죠? 유상승계다 그랬으면은 세법에서 취득세율은 항상 1000분의 40입니다. 1000분의 40. 시험에는 이렇게 천분율로 나오고요. 우리끼리 공부할 때는 4%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를 했다 그랬으면은 취득세율은 몇 프로가 됩니까? 4%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지에 대한 게 있어요. 농지. 농사 짓는 땅이라는 것은 짠하죠. 세금이 싸요, 비싸요?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느냐? 1000분의 30이 됩니다. 몇 프로가 되죠? 3%가 됩니다. 요건 표시가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세율이다 그러면 이렇게 4%, 3%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추가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주택에 관해서만. 주택에 관해서는 과세 표준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6억 이하, 두 번째는 6억 초과, 9억 이하, 그 다음 9억 초과. 요건 우리가 퍼센트로 따지면은 1%, 2%, 3%가 되죠. 분수로 천분율로 하면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세율. 일단 매매다 그랬으면은 요거 알아두면 끝나게 됩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얘보다 다 쌉니다. 그래서 싼 것들을 하나씩 또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해드릴까요? 좀 이따가 한꺼번에 해드릴까 하는데 136쪽에 박스 요약정리라고 나와 있죠. 요약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공짜로 받는 거 좋아하죠. 요거 먼저 하려다가 상속 공짜로 받죠. 공짜로 받는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들보단 쌉니다. 1000분의 28, 2.8%로 공부하면 되고요. 그런데 상속도 똑같습니다. 농지. 농지를 상속받으면 농지는 우대해 줍니다. 농사 짓는 땅은 얘보다 적어요. 얼마가 되죠? 1000분의 그렇죠. 2.3%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몇 프로가 되는 거죠? 2.8%. 2.8%. 그 다음에 농지는 싸니까 몇 프로? 2.3%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짜로 받는 거 증여죠. 상속은 돌아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요. 근데 증여는 뭐예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세금이 얘보다 비쌉니다. 얘보다 비싼 게 1000분의 얼마냐? 35, 3.5%가 됩니다. 그런데 증여는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만 되면 이러죠. 김밥 할머니 30년 김밥 팔아서 대학교에 기부했다. 또는 요번에 뭐 병원에 기부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증여를 일반인들이 받으면은 셉니다. 3.5%가 되고 비영리법인이 받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교단체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병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학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도 되겠죠. 좋은 일, 증여를 받긴 받았지만 나를 위해서 쓰면은 3.5%인데
공익사업, 남을 위해서 쓴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얼마가 되느냐? 1000분의 그렇죠. 2.8% 상속과 똑같이 처리합니다. 재밌는 건요. 2.8% 아니면 2.3%예요. 취득세 세율은. 그러니까 요것만 따로따로 하면은 숫자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들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내가 원시 취득을 했어요. 원시 취득하면 보존 등기가 들어가죠? 얘는 얼마가 되느냐? 1000분의 28, 2.8%로 처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배우면 돼요. 공유물의 분할. 밑에다 써도 보일까요? 여기다 쓸까요? 안 되는데. 여기다 쓸게요.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이다 그랬으면 뭐가 돼요? 공유물이 뭐죠? 공동소유죠. 공동소유하다가 분할을 했다는 건 뭐예요? 갈라서. 너랑 나랑 이제 끝이야. 갈라서 찢어져. 이게 공유물의 분할이 되겠죠. 이럴 때는 1000분의 얼마가 됩니까? 23, 2.3%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박스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거기 박스에 나오지만 요거대로만 공부하면 일단 끝나는 거예요. 취득세 세율 1월 달에 배울 건 요것만 알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요것만 달달달달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표정이 어두워? 숫자가 하도 많아갖고. 여러분 시험에는 천분율로 나와요. 근데 1000분의 얼마 1000분의 얼마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요렇게 숫자 외워도 큰 지장은 없죠. 다만 1000분의 23이 왜 2.3% 되는가는 절대로 질문하면 안 돼요. 이거 밤새는 거예요. 오늘 밤새. 그러니까 2.8%, 2.3%, 그죠? 이렇게 3.5%는 하나뿐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4%, 3% 이렇게 알아두면 더 편하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세율이고요. 그 박스만 알면 되고 137번의 선박, 차량, 기계, 항공기, 임목, 광어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요겁니다. 시험에 나오면 여기서 나오지. 왜냐하면 여러분 비행기 갖고 계신 분 많아요? 없어요. 선박 많아요? 잠수함 있어요? 미사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요거 갖고도 문제가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만 꼭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 세율에 관한 뜻이 앞에 뭐가 나오느냐? 그럼 이제 정리 하나씩 할게요. 133쪽에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들어갈게요. 용어 설명 들어갑니다. 세율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취득세 세율은 1번 표준세율, 2번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3번 중과기준세율, 4번 중과세율 이렇게 나오죠. 어디인지 못 찾았어요? 133쪽 7절 세율이라고 나와 있는 것. 거기에 보면은 첫째 줄 끝에 이 경우 취득세 세율은 유형에 따라 1, 2, 3, 4로 구분한다 있죠? 오늘 두 개만 먼저 배웁니다. 하나는 표준세율. 자, 여기 보죠. 요 세율이 표준세율이죠. 지금 나온 게 표준세율이에요. 의미 없어요. 표준세율의 뜻은 뭐냐?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표준세율입니다. 그럼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적용하기 위한 세율을 얘기하는 거지 항상 요대로 받지는 않아도 돼요. 요걸 지키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의 뜻이 뭡니까? 지방세에서 적용하는 세율의 명칭을 표준세율. 이게 다 표준세율이에요. 취득세율, 등기등록면허세율,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재산세율. 다 세율이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기본이지 이거대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게
특광도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권한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인데 우리는 50% 빼서 1000분의 14로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죠. 왜? 옆에 지방자치단체 눈치 보면서 하죠. 잘못했다간 왕따 되게 당하고, 왕따도 왕따지만은 깎아주면은 일단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세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권한은 좋지만 사용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134쪽에 보면은 표준세율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이해가시겠어요? 이런 세율이 표준세율이다. 그 다음에 1번 부동산 동그라미 치죠. 괄호 1번에 관한 것 꼭 알아두시면 돼요. 유상원인 취득한다. 매매가 되겠죠. 여기에는 요거죠. 요거 설명해 드린 거. 요놈. 자, 거기에서 보면은 주택 6억 이하 1%, 9억 이하 2%, 9억 초과 몇 프로? 3%, 농지는 3%, 나머지 다 매매는 몇 프로? 4%가 된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괄호 2번에 상속 동그라미. 상속은 1000분의 28, 2.8%입니다. 그런데 농지만 쌉니다. 1000분의 얼마? 2.3. 그 다음 괄호 3번에 증여. 증여는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쌉니다. 1000분의 얼마? 28. 학교에서 기증받는 거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00분의 얼마? 35. 맨 밑에 비영리 사업자 범위라고 쭉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1번 종교단체, 2번 학교, 3번 사회복지법인, 4번 양로원, 5번 좋은 거 들어가 있죠. 정당. 정당도 기부하면은 이렇게 취득세를 적게 냅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 4번 밑줄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둘이 갈라서 1000분의 얼마? 23. 합유물 분할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공유물이나 합유물이나 찢어져 갈라서 1000분의 얼마? 23. 6번 원시 취득 1000분의 얼마? 28. 끝. 그거에 대한 게 박스에 나와 있죠. 1월달은 요 숫자만 알아두면 됩니다. 선박 항공기 137쪽 나와 있는 거 필요 없고요. 2번 138쪽. 2번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중과기준세율이다 그랬으면은 고정이에요. 1000분의 20. 몇 프로가 되는 거죠? 2%. 그럼 요게 표준세율이에요. 여기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아직 요것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 요건 3월 달에 배울 겁니다. 다만 요건 알아두셔야죠.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건 고정이다. 하나뿐이 없어요. 1000분의 얼마? 20. 몇 프로가 되죠? 2%가 됩니다. 중과기준세율은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네모 2번에서 어떨 때 중과기준세율을 여기에서 요거를 2% 빼주느냐, 어떨 때 그러냐, 그거 배우는 것은 3월에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 139쪽에 3번 밑줄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은 의 나와 있죠. 요거는 뜻만 알면 되죠.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것은 두 번째 줄에 1000분의 얼마를 말한다? 20을 말한다. 얘는 밑에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중과기준세율은 몇 프로다? 2%다. 이것만 알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141쪽에 4번 별 표시하세요. 중과세율. 난이도 최상입니다. 중과세율. 세율은 세율인데 무겁게 매긴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 체크. 3월에 배울 건데 하나만 먼저 설명을 들어볼게요. 왜 세율을 무겁게 매기느냐? 이거예요. 그건 한 가지만. 중과 세율이다 그랬으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요거 뜻만 알아도 돼요. 왜 남들은 표준 세율을 적용하는데 왜 이거는 세율을 무겁게 매기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 말 들어보면 돼요. 대도시, 과밀 억제 권역. 대도시, 과밀 억제 권역의 뜻이 뭡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과밀 억제 권역, 여기 들어오지 마. 힘들어 죽겠어. 숨쉬기도 어려워 죽겠어. 그런데 여기로 법인의 본점이 들어와요. 본점이 들어오면 본점만 들어와요? 지점도 들어와요. 갑자기 콧물 나올라 그래. 당황해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이걸 듣고 싶었죠. 본점이 들어오면은 본점만 오는 게 아니라 협력회사들이 온다 이거지. 식구들도 오고요. 그래. 그럼 어려워. 본점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 협력사도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가족들도 다 들어오니까 사람이 많아서 숨쉬기 뻐거워 죽겠는데 왜 인구가 많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말어. 대신 들어오려고 그러면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중과세율은 이것뿐이 없어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여기에다 공장을 갖다가 이전하려고 그래요. 지방에 있는 게 여기로 갑니다. 그럼 뭐예요?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다가 공장으로 해서 스모그 막 날립니다.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어. 들어오면은 숨 쉬는데 힘드니까 세금이나 많이 내. 협박을 주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대도시나 과밀 억제 권역으로 본점이 이전이 된다거나 그 다음 지점도 되겠죠. 그 다음에 공장이 이전이 되면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겠다 이거예요. 저 표준세율에다 곱하기 4배도 하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중과세율이다라는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에 억지로 들어오는 본점이나 공장이 들어오면 숨쉬기 힘드니까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많이 매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점용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다든가 본점용 건물을 산다든가 공장 부지를 샀다든가 이럴 때는 네가 오면은 사람도 많아지겠구나. 그럼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구나. 그럼 취득세나 많이 걷자 이거죠. 이게 중과세율. 중과세율 따라해보세요. 중과세율. 의미 이해 가요? 그럼 어떡할까요? 대도시 안에 있는 게 지방으로 본점이나 공장이 이전하면 어떡할까요? 뭘 깎아줘요? 머리를 깎아줘요? 법인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 과밀 억제 권역 대도시를 많이 탈피하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좋죠. 왜냐하면 세금 수입이 많아지니까 경기도 좋아지고. 근데 거기가 좀 지나면 또 대도시가 돼버리게 되면 그렇죠? 또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겠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방으로 내려가면 깎아주긴 합니다만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교통성 이런 것도 크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에서 성공한 분이라고는 좀 이상하네요. 기업이 S전자 수원 저쪽에 있다가 몽땅 몇 개를 합쳐가지고 충청남도 아산 탕정면으로 갔죠. 거기에 그 산을 갖다 몇 개를 깎아가지고 거기 또 사람들이 또 엄청 붐비죠. 그렇죠? 근데 그게 원래는 천안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천안에서 튕겨가지고 이거 지역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천안에서 튕겨가지고 아산에서 땡큐 한 거죠. 후회해 죽겠죠. 그래서 천안이 아산이랑 합치자. 아산에서는 안 하죠. 거기는 세금 수입만 해도 천안보다 거의 몇 배 되죠. 인구는 적어도. 근데 천안은 또 좋아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천안에서 아산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탕정에 S전자가 들어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요? 천안에다 아파트 얻어요. 그 천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교육시설이 아산보다 낫거든. 그래서 땅값은요, 집값은 어떤 법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보다는 학군을 많이 따라갑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교육열 때문에. 그래서 문화권이 천안으로 갔어요. 그 아산 경기는 그 어르신네들
공짜니까 이제 온천에 가시는 분들, 전철이 공짜니까 가시면 거기 가서 공짜 타고 가셔서 이거 한증하시고 그다음 거기서 음식 드시고 그렇게 올라오시면 하루가 꽉 찬대요. 그래서 거기가 그나마락도 버틴 거죠. 경기 안 좋아졌었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게 중과세율이 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은 체크 언제 한다고 그랬죠? 3월 달에 정리를 합니다. 취득세가 워낙 범위. 그래서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시험에 비중 있는 거는 3월 달에 또 합니다. 간단히 추려서. 그 다음에 비중이 적은 것은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갈 겁니다. 148쪽에 8절 비과세. 비과세도 체크. 이것도 3월 달에 합니다. 일단 아까 첫 시간에 설명한 대로 과세에 대한 것만 열심히 알아두시면 되겠죠. 비과세라는 건 짠한 게 돼요. 짠한 거. 그죠? 어떨 때 국가 나라에 충성할 때 공익사업 했을 때 내가 불쌍하게 됐을 때 이럴 때만 비과세니까 나중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마지막 150쪽에 이건 뭐 별 표시하세요. 시험에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부가징수에 관한 것. 근데 우리는 다 배웠어요. 배운 거니까 복습 겸 하는 겁니다. 다 조세총론에도 배웠죠. 1번 납세지. 납세지라는 것은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납부하는 장소를 얘기하죠. 관할을 결정짓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취득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니까 물건이 있는 곳, 이걸 세련된 말로 뭐라고 그러죠? 소재지라고 하면 돼요. 그럼 끝이죠. 아, 취득세는 물건에 대한 거니까 물건이 놓여 있는 곳,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볼게요. 간단히 밑줄 치면 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차량은 등록지, 기계장비는 등록지, 항공기는 밑줄 정치장 소재지. 우리 요거 한번 했었는데 안 했나요? 했죠. 버스가 쓰는 건 뭐라고 그러죠? 도시장이요. 터미널이요? 더워. 정류장. 기차가 쓰는 곳 정거장. 비행기가 쓰는 곳 정치장. 그래서 비행기가 머무르고 있는 곳 정치장 소재지라 합니다. 선박은 선적항, 임목은 임목 소재지, 광어권은 광구, 어권은 어장, 회원권은 뭐야예요? 거기 있는 시설이 있는 소재지가 되죠. 골프장이 있는 곳. 그 다음에 2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물건의 소재지가 납세지로 한다.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둘 이상이 있을 때 나와 있죠. 같은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로 안분이라는 건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인천광역시 겹쳐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눠주란 얘기죠. 안분을 합니다. 소재지별로. 자, 나눌 때는 항상 뭘로 나눠줄까요? 아까 일괄 취득 배운 거 있죠? 건물하고 땅하고 한꺼번에 취득할 때 나눠준다고 그랬죠? 뭘 비율로? 시가표준액. 얘도 똑같은 거예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인천에 있는 게 얼마치냐, 서울에 있는 게 얼마치냐 해서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이 들어간다. 하나 더 얘기하면요, 지방세가 2개가 걸쳐 있으면 안분을 합니다. 안분은 나눠준다는 얘기거든요. 안분할 때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징수방법은 1번 원칙 밑줄 뭐가 됩니까? 신고 납부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2번의 예외는 뭐가 되는 거죠? 보통 징수. 그러니까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은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가산세. 그럼 가산세를 붙여서 돈 내라고 고지서 보내야죠. 무슨 징수가 되죠? 보통 징수가 된다. 그럼 가산세는 체크하세요.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건 나중에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조세총론에서 가산세 안 했죠? 가산세 세부적인 건 안 했습니다. 왜? 그걸 설명하면 여기 또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3월 달에 할 거예요. 오늘은 이것만 알아도 해죠.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안 했으면 뭐가 붙죠?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 날라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징수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55쪽에 부가세 나와 있죠. 이건 다 배웠던 거죠. 농어촌 특별세는 1번 취득세 표준세율을 이제 알아둬야 돼요.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몇 프로? 10%를 농어촌 특별세로 냅니다. 자, 2번은 아직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항상 좋은 일에 돈 좀 내라고 그러죠. 그게 뭐가 되죠?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걷죠? 20%. 몇 프로? 그 다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괄호 1번 보세요. 첫째 줄 끝에 취득세 과세 표준에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100분의 얼마? 20을 적용한다. 2번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하는 순간 머리가 기절하겠죠. 그 중에서 괄호 2번만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주택입니다. 주택인 경우에 20% 걷는다고 그랬죠? 해당 세율의 50%라는 건 요거예요.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6억 이하다 그러면 몇 프로라고 그랬죠? 1%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보니까 해당 세율 6억 이하의 주택은 1000분의 10, 1%죠? 1%에 100분의 50이니까 얼마죠? 자, 1% 취득세율이죠. 우리가 알아둘게. 어차피 기절하실 거니까 과거에는 취득세 따로, 면허세, 등록세 따로 걷었죠. 이제 같이 걷죠. 그럼 요 세율 안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표준세율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1%다 그랬으면은 취득과 관련된 게 반이에요. 반이니까 0.5%고 등록에 관한 것은 몇 프로라고 그랬죠? 0.5야.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게.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세율이 1%다. 1%에 대해서 100분의 50 적용하니까 몇 프로예요? 0.5%가 되겠죠.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다 그랬으면은 농어촌 특별세 설명할게요. 농어촌 특별세는 85제곱미터 이하는, 큰일 났네 이거. 괜히 손댔네. 이하는 면제입니다. 면제. 그럼 이게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러죠. 그럼 농특세가 면제니까 얘는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는 없어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하느냐? 0.5% 나온 것 중에서 지방교육세 몇 프로예요? 20%라고 그랬죠. 그럼 요거에 20%니까 얼마가 되죠? 0.5에 20%. 0.1이 되겠죠. 이해가요? 이게 부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왜 취득세 안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됐다고 보면 돼요. 그럼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는 요 세율, 취득세 세율에다 100분의 50을 곱한 게 바로 요거죠. 0.5%. 요거에 대해서 지방교육세 몇 프로죠? 20%가 되는 거죠. 기절했죠? 자, 그럼 여기다 어차피 문제는 여러분 내드릴게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끝장을 한번 내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6억 이하니까 얼마로 해볼까요? 실제로 계산을 1억 어때? 그럼 1억짜리 주택이다. 물론 국민주택 규모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세금 계산할 때 따로따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1억에 대해서 1%죠. 1억에 대해서 1%인데 0.5%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0.5%면 얼마가 될까요? 얼마? 5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금액까지 계산하면 어렵겠네요. 한번 비율만 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요거에 대해서 농특세는 뭐예요? X죠. 요거에 대해서 지방교육세가 20%니까 요거는 0.1%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억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세율을 따져보면 우리가 실무식으로 한다면 1%에다 0.1%에서 1.1% 세금 내면 돼요. 그러니까 1억짜리다 그러면 얼마만 내면 되는 거예요? 110만 원만 내면 돼요. 어우, 대단하죠. 이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같이 내야 되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농특세만 계산하지 말고 취득세 계산은 1% 아니에요. 없잖아 이게. 왜 그런데? 요거는 취득세 1% 내야 되고 1억에 대해서 취득세가 1%니까 일단 취득세만 계산한다면 1억에 1%니까 1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쫓아다니는 부가세는 얘는 없으니까 얘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죠. 다 내 잘못이야. 한 번 더 이렇게 몇 개 보면 돼요. 끝까지. 수고하셨어요. 요번엔 어떻게 하느냐. 요번에 더워. 요번에 6억 초과 9억 이하니까 예를 들어 8억 해보죠. 8억짜리 주택이면 2%죠. 반반이니까 1% 되는 거죠. 요거는 농특세가 빵이죠. 요거는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예요. 1%에 20, 0.2니까 얼마가 되죠? 0.2% 되죠. 이해가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2%에다 요거니까 얼마가 되죠? 2.2% 내면 되는 거죠. 이해가요? 아니야, 한 번 더. 요번에 세 번째 9억 초과니까 10억짜리 주택. 10억짜리 주택이면 요게 얼마예요? 3%죠, 3%. 예. 잘하시. 1.5% 되죠? 요거는 농어촌 특별세 없잖아요. 얘는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죠. 그럼 1.5에 0.2 하면은 0.3% 되죠. 그럼 3%에 요거 더하니까 얼마 내준다? 3.3%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 왜 미리 해주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6억까지는 요즘 시세가 얼마나 가요? 한 5억 갑니다. 그럼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1.1% 나와요. 쉽잖아요.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은 몇 프로나 돼요? 2.2%. 9억 초과된 몇 프로? 3.3%.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결론은 쉽다는 얘기죠. 그죠?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농특세가 면제가 되니까. 이것까지 한다 그러면 10%니까 요거의 10%가 얼마예요? 0.05가 되는 거고 요거의 10%니까는 0.1%가 추가되는 거고 요거의 10%니까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0.15% 되면 되죠. 그것만 추가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알면 여러분들이 더 힘드니까 6억 이하다 그러면 몇 프로? 1.1%. 그 다음에 9억 이하는 2.2%, 9억 초과는 3.3%. 요거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주택에는 농특세가 면제가 된다는 거. 그거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 금액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가액과 관계없이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가세요? 머리 아파요? 어차피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1.1, 2.2, 3.3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실무용 나갈 때는 다 3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이것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더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책으로만 읽으면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갖다
드리면서 끝내야 되는데 문제는 몇 개만 내가 내드릴게요. 먼저 과제는 다 해오셨나? 안 내줬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여기만 안 내줬대? 내주기 전에 잠깐 동안에 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나온 거 간단히 두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괜찮아요? 요거죠. 우리가 먼저 작년 12월 말에 개정된 세법, 이건 확정된 거죠. 확정된 게 여러 개 있지만 오늘은 두 개만 해드릴게요. 하나는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죠? 미등기 전매죠. 분양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건 아파트 당첨권이랑 같은 개념이죠. 그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걸 갖다가 전매를 했으면 50% 중과세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세율은 얼마냐? 세율은 작년 말에 개정이 됐죠? 6에서 42%입니다. 6에서 42% 초과 누진 세율. 최대 세율이 42%입니다. 근데 50% 매기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취지가 뭐였었냐 하면은 부자들이 자녀들 미성년자들로 해서 아파트 막 이거 신청을 한 거예요. 그중에 당첨을 했으면 피받고 넘기는 게 투기 목적이었죠. 이걸 막으려고 미등기 전매는 세율을 중과세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요, 나빠요? 어떤 사람들이 나쁘냐? 실수요자.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들은 뭐예요? 벌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신청을 하고 아파트 하나라도 살라고 결혼하기 전에. 근데 어떻게 해요? DTI 규제가 걸렸죠.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되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죠. 이게 나왔더니 20, 30대 청년층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완화책이 1월 7일 날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죠.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 나이 제한을 뒀어요. 나이 제한이 30세 이상이면은 무주택자다. 30세 이상이고 무주택자다. 이러면은 우리가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6에서 42%.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는 42%까지 안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36%, 15%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혜택이 확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30세 미만, 30세 미만은 어떻게 하느냐? 29살까지. 소득이 별로 없죠. 결혼을 해야 되겠죠. 집을 하나 장만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더니 당첨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30세 이상만 하면 30세 미만은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그냥 내두면 어떡할까요? 미성년자도 막 이거 신청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미성년자 명의로 신청할까 봐 막는 거거든. 그랬는데 30세 미만이 나올 때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기혼자에 한해서. 기혼자, 결혼한 사람만 되는 게. 그러니까 니네도 부자들, 니들도 이거 혜택을 보고 싶으면 초등학교 때 시집 보내라 이거예요. 기혼자만 되는 거예요. 기혼자만 요렇게 적용이 되죠. 나이 제한 뒀죠. 근데 30세 미만이면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안 돼요. 기혼자만 돼요. 30세 미만. 근데 어릴 때 결혼해갖고 싸워가지고 갈라섰어요. 그럼 어떡하냐 이거지. 결론 나오죠. 우리나라 세법 결론 얘기해 줄게요. 우리나라 세법은 결혼에 대해서는 경력자 우대합니다. 경력자 우대해서 갔다가 돌아와도 배우자가 없어도 인정해 줍니다.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세법은요 모든 건 기혼자 우선입니다. 경력자 우선이에요.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어도 한 번쯤은 경력자는 다 무조건 인정해 줍니다. 요거 나이 제한으로 해서 미성년자 취득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때렸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럼 우리나라 세율이 6에서 몇 프로라고 그랬죠? 42%인데 3월 말까지 요걸 적용합니다. 3월 말까지 요거 다주택자도
그런데 4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과세가 들어가죠. 중과세가 이 주택자가 팔면 플러스 10%를 해서 최대 52%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자가 집 하나 팔면 이렇게 돼요. 지금 팔면은 42% 최대고, 3주택자는 플러스 20%입니다. 그럼 최대 62% 내는 거예요. 이게 작년 말에 확정이 됐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내가 서울에 강남에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에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럼 자꾸 팔래요. 그럼 팔긴 팔아야 되는데 두 채 중에서 어떤 거 팔아요? 강남 거 팔아요? 지방 거 팔아요? 가격이 낮은 거예요? 지방 거 팝니다. 지방이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지방에 있는 물건이 막 나오죠. 그럼 지방에 집값이 폭락을 합니다. 서울은 계속 상승이 되고, 서울은요 한 2달 사이에 지금 3억 올라간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내리려고 이게 법으로 세금으로 때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걸 파니까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지방만 못 살겠구냐? 지방의 집값 하락되면 경기도 또 떨어질 거 아니냐? 항의가 들어가니까 1월 7일 날 시행령이 나왔어요. 요건 뭐냐? 3억 이하의 주택. 3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집은 팔지 말고 갖고 있어라 이거예요. 이렇게 혜택을 주는 3억 이하의 주택 많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서울에 대한민국에 40곳을 지정을 해서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 기장 요쪽, 그 다음에 세종시 이런 데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국의 40개 중에서. 요게 이제 시행령 개정이 됐죠. 3억 일단. 근데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일단 시행령 개정이 되면 시험 문제 한 번이라도 출제할 수 있어서 한번 2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해당이 안 되죠, 여기는? 그냥 편안히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2가지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 2개 정도 또 해드릴게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저 조정지역 대상 안에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죠. 서울이 아니라 전국 40곳을 지정을 해서 조정지역이라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것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나와 있는 거? 요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분양권점에. 아기가, 자제분이 몇 살이에요? 분양 하나 있어요? 분양되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잘 들어보셔요. 세법 개정안은 자꾸 바뀝니다. 요번에 또 바뀌고요. 요것도 조정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선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총선 때 한 번 또 개정안이 있을 거고 1년에 한 번, 2번씩 개정된다고 보면 돼요. 세법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다음 그렇죠. 12월, 요건 12월 달, 12월 말에 통과가 된 거고, 파리 대책은 아무것도 아니고, 확정된 건 12월 말에 개정이 된 거고, 요건 1월 7일 날 개정이 된 거고. 그렇죠. 계속 그런 추세입니다. 아니,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이때 나이 제한이 이렇게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 전에 이 사람들도 다 50% 했었거든. 그러니까 요런 사람, 왜 젊은 사람만 이렇게 혜택을 줬을까요? 내 입으로 차마 얘기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 과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156쪽 몇 문제만 내드릴게요. 1번 동그라미, 1, 2, 3, 4 동그라미, 9, 10, 11, 12, 13 동그라미, 19번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요 문제가 몇 문제 안 되니까요. 컨디션 좋으면은 매일 한 문제 하시고, 컨디션 안 좋으면 이틀에 한 문제. 절대 오늘 심심하다고 오늘 다 풀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결을 하란 얘기죠. 오늘 다 끝내지 말고. 오케이? 지금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 지금. 하루에 한 문제씩. 컨디션 안 좋으면 이틀에 한 번씩이고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듣질 않으시. 나 혼자 할 거예요. 날씨가 다음 주부터 추워진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